한글은 잘 아시겠지만 초성이 있고 그다음에 모음이 있고 그다음에 종성으로 이루어져 있죠. 한글을 점자로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 이제 점자는 그 6개의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각각의 이 가로 3줄, 세로 2줄로 배열되어 있는 이 6개의 위치에 그 튀어나와 있는지 아니면 평평한지에 따라서 글자를 하나씩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 하나의 점에 튀어나오고 튀어나오지 않고 두 가지 선택밖에 없고 6가지가 있으니까 가능한 경우의 수가 2의 6승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까지 해서 64개 경우만 가능해요. 그럼 이 64개의 경우로 최대한 그 각 글자를 손으로 만져서 구분하기 쉽게 만들려고 하면 여러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러한 고민을 처음 한글 점자를 만든 송암 선생님도 굉장히 깊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자의 이제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여기서부터 1.2, 3, 4, 5, 6 해서 이 6개의 숫자로 점자가 어디를 이제 요철로 표시할 것인지 표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6개의 점을 어떤 식으로 이제 배열을 해서 글자를 만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 우리말의 초성과 종성은 형태는 같다라는 것에 주목을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모음은 이제 당연히 따로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기역 같은 경우에 4점만 튀어나온 걸로 해서요. 이런 식으로 이제 초성 기역을 이제 나타내게 되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 1점과 4점을 가지고 튀어나온 걸로 해서 표시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모음이 14개가 있는데요. 초성 이응은 소리가 없으니까 꼭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됐는데요. 자, 기역부터 보시면 왜 여기에 튀어나온 걸로 하지 않고 두 번째 줄에 튀어나온 걸로 했을까?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 처음 시작할 때 앞에 좀 있는 글자하고 어느 정도 간격이 있어야 손가락으로 느꼈을 때 다음 글자가 시작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두 번째 줄에 시작하도록 맞춰서 쓰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 두 번째 줄만 가지고 하면 좋겠는데요. 두 번째 줄에는 점이 3개밖에 없으니까요. 요 3개밖에 없으니까 8개밖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빈칸은 의미가 없으니까 빼고 나면 7개밖에 경우일 수가 없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모두 다 넣을 수는 없으니 니은처럼 이렇게 첫 번째 줄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언가 모음이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초성 기역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무언가 모음이 있을 건데요. 요게 이제 모음 우에 해당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종성을 나타내고 싶은데요. 국이라고 쓰고 싶어요. 그러면 그 받침 기역을 써야 되는데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글자에서는 글자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초성인지 종성인지가 이제 구분이 되는데 점자에서는 이제
그 그냥 기억이라고 쓰면 이게 다음 글자의 초성인지 아니면 현재 글자의 종성인지 알기가 어려우니까 종성은 다른 형태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그 여러 고민을 이제 할 수 있을 텐데요. 가급적이면 눈으로 보는 글자와 마찬가지로 글자의 모양은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성 기억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한 칸 옮겨서 여기에 튀어나온 걸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억하고 오하고 종성 기억하고 합쳐져서 국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뭐 핸드폰이나 뭐 해서 문자를 보낸다라고 생각하면 그 눈으로 보는 글씨하고 점자 쓰는 것하고 뭐 대응되는 거는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아래로 내리는 방법도 있을 거고 모양을 유지하는데 옆으로 옮기는 방법도 있는데 왜 구태여 옆으로 했느냐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이 모음 쪽에 있어야 얘가 한 글자로 읽혀지는 거 다음 글자와 여기가 비어져 있으니까 다음 글자까지의 거리가 있어서 글자 단위로 손으로 느끼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에요. 니은 같은 경우에 옆으로 옮기고 싶은데 옆으로 옮기기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요 6칸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모양을 유지하면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이제 생각해 보면 아래로 내리는 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초성 니은이고요. 종성 니은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래로 한 칸 내린 게 되겠죠. 그래서 뭐 저명의 숫자로 나타낸다라고 하면 초성 기억은 4인데요. 옆으로 한 칸 움직이는 건 여긴 1, 2, 3이고 여긴 4, 5, 6이니까 옆으로 한 칸 움직이고 싶으면 숫자로 생각해 보면 얘는 4에서 3 빼는 게 옆으로 한 칸 옮겨서 는 숫자가 될 거고요. 아래로 한 칸 내리는 건 여긴 1, 4고요. 여긴 2, 5고 여기가 3, 6이니까 초성은 니은은 1자인데 종성은 1 더하기 1 해서 2 1 더하기 4에서 5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래서 모양을 유지하면서 뭔가 점을 옮기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수학에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 중에 그래프의 모양을 유지하면서 옮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웁니다. 그런 방법을 배운 게 가장 대표적인 게 평행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칭이동이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요즘은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많이 빠진 것 같은데요. 회전이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동은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건 점이 하나 있으면 뭐 왼쪽 오른쪽으로 몇 칸, 뭐 위아래로 몇 칸,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그런 애를 이제 평행이동이라고 하고 대칭이동이라고 하면 있으면 기준선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기준선이 있다라고 하면 접었을 때 오는 점, 이걸 이제 보통 대칭이동이라고 하고 회전이동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점을 뭐 이쪽으로 뭐 몇 도인가 회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애들이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이동은 모양 여긴 지금은 점으로 찍었습니다만 모양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류의 변화는 수학에서는 이제
옛날에는 등장 사상이라고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등거리 사상이라고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등은 이제 같다라는 거고요. 이 장이라는 건 이제 거리가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점이 두 개 있을 때 이 두 점 사이에 거리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뭐 이런 거리가 있잖아요. 이 거리를 보존하는 이동한 후에도 변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애들을 이제 등장사상, 아이소메트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평행이동, 대칭이동, 회전이동 이런 게 대표적인 등장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점자에서 초성과 종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초성의 점의 모양을 변화시키진 않고 종성으로 바꾸기 위해서 평행이동을 하는데 왼쪽 기역 아까 본 기역처럼 두 번째 칸에서 첫 번째 줄로 옮기는 그러한 평행이동이 이제 하나 생각할 수 했고 니은처럼 위에 있었는데 아래로 방향으로 내리는 그러한 평행이동 이런 등장사상이 한글 저명에도 들어가 있다라는 걸는 그런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옮기는 건 여기에 이제 번호에서 3을 빼면 되고 아래로 내리는 건 각각의 저명에서 이제 1을 더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규칙 같은 것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외에 저명의 형태에서 대칭이동 같은 것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대칭이동은 모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우라는 모음을 썼는데요. 지금은 이제 아라는 모음을 이제 좀 생각해 볼 건데요. 1, 2, 6이 이제 아가 되겠습니다. 1, 2, 6 모음 아고요. 그래서 한글 모음이 이제 이중 모음을 제외하면 10개가 있는데 그 10개가 두 개씩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와 야가 이제 점자에서는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점자의 경우 이제 야 같은 경우에 3, 4, 5점이 되겠습니다. 3, 4, 5가 튀어나와 있으면 이제 야인데요. 자, 1, 2, 6과 이제 3, 4, 5 보면 그 아에서 튀어나온 부분과 들어가 있는 부분, 야에서 튀어나온 부분과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제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가운데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 사이에 선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이 두 개를 이제 맞바꾼 게 되는 거니까요. 이 가운데 있는 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음 10개는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그다음에 이 두 개씩 짝을 가지고 대칭 이동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와 야, 어와 여 같은 경우는 방금 살펴본 것처럼 가운데 있는 애를 기준으로 이제 대칭이고요. 요 가운데 있는 요 친구들은 이제 가운데 점 가로줄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고, 그 다음에 요 끝에는 다시 아, 야처럼 그 첫 번째 세로줄과 두 번째 세로줄 사이에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 이동한 게 됩니다. 이러한 대칭 이동을 세로줄 대칭 같은 경우에 숫자로도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요. 자, 1, 2, 6이 이제 아인데요. 1이 이 1, 2, 6이 이제 차례로 그 3, 4, 5로 이제 바뀔 수 있으면 되는데요. 요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바꿀 수 있느냐라고 하면 요 1은 4로 가고
2는 5로 가고 6은 이제 3으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3, 4, 5잖아요. 이러한 걸 어떻게 이제 바꿀 수 있느냐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은 3을 더하는 겁니다. 3을 더해요. 3을 더하면 자 물론 1에 3 더해서 4고 2에 3 더하면 5인데 6에 3을 더하면 사실은 9잖아요. 근데 우리가 점자에서 쓰는 건 1부터 6까지의 숫자밖에 없죠. 그래서 요 3이 되게 만들려면 9를 3으로 9를 6으로 나눈 나머지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러한 연산을 이제 수학에서는 마듈러 연산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3을 더한 다음에 6으로 나눈 나머지를 이제 사용하면 그러면 1은 4로 가고 2는 5로 가고 6은 3으로 가는 게 돼요. 그럼 다시 대칭하면 마찬가지로 이제 3을 더하고 3을 더하고 3을 더하고 6으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4에 3 더하면 7이고 6으로 나누면 나머지 1이고요. 그 다음에 5에 3 더하면 8인데 6으로 나누면 나머지 2고 그 다음에 3에 3 더하고 그럼 6인데요. 나머지는 이제 0인데 0은 없으니까 0을 6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왔다 갔다 하는 게 된다. 그래서 숫자로 보면 요 가운데 대칭인 이런 애들은 이제 나눗셈 나머지를 통해서 이제 해볼 수 있다라는 걸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변환 중에 하나가 거리를 보존하는 그러한 등장 자산이 되겠는데요. 특히 고차원 데이터를 이제 전처리해서 뭐 바꾼다거나 이럴 때 생각해 볼 일들이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점자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중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이제 평행 이동, 대칭 이동, 회전 이동이 이제 대표적인 등거리 사상이 되겠고요. 대학교 이후의 수학을 배운다라고 하면 이러한 애들이 물론 평행 이동은 선형 변화는 아닙니다만 이러한 애들이 결국은 행렬로 표시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직교 행렬을 배운 분들은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알 겁니다. 이 직교 행렬이라고 하는 게 표준 내적을 보존하는 그런 선형 변환이 결과적으로 되게 되죠. 그래서 그 차원에서는 직교 행렬에 대응하는 변환이 거리를 보존하는 그러한 선형 변환이 되고요. 이 차원에서는 지금 살펴본 대칭 이동, 회전 이동, 평행 이동이 있는데 점자에서 평행 이동이랑 대칭 이동은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6개니까 요 직사각형 모양의 6개니까 회전 이동은 특별히 저는 못 찾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찾아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